5월 21일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색다른 시작에 당황하셨나요? 이번 주는 모든 수업을 동영상 하나에 담아보려고 이렇게 색다르게 시작해봤습니다. 제가 며칠 전부터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과제할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 제가 며칠 전부터 좀 빨리 끝내드릴게요 라고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아, 또 우리 또 진도도 나가야 되거든요. 고민을 했는데 제가 불필요한 것들을 좀 제거하고 이렇게 동영상 하나에 담아보자라고 해서 이번 주는 이렇게 시작해봤습니다. 반응 괜찮으면 다음 주까지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번 주는 동영상 하나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자, 이렇게 과제 공지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올렸던 공지 그대로인데 제가 추가를 했죠. 추가상 이렇게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확인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질문이 한 3개 정도 들어왔어요. 3개, 4개 들어왔는데 4개 들어왔는데 4개 중에 3개가 모두 소스 코드를 모두 첨부해야 되나요? 너무 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마 오픈 소스 코드를 지금 살펴보신 분들은 너무 긴데 이거. 네. 결론은 소스 코드를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아예 첨부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단지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반드시 걸어 포함시켜 주세요. 왜냐? 제가 다운을 받아서 확인을 해 볼 거거든요. 그렇죠? 정리. 소스 코드를 모두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단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세요. 지금 한 3분 정도 과제를 보내주신 분이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보내주신 분까지 해서 4분 계시는데, 혹시 다시 보내주셔도 되고, 굳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알아서 다운을 받아볼게요. 아셨죠? 그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반드시 링크를 포함시켜 주세요. 그리고 자, 요거 저거 되겠다. 모든 소스 코드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오픈 소스에 대해서 분석한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가 필요한 경우는 일부를 이렇게 캡처해서 포함시키시면 돼요. 자, 내가 이렇게 해봤는데, 내가 본 소스 코드는 이런 부분들이 특색이 있더라. 또는, 뭐 어떻게 됐는데, 이 소스 코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난 봤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유 의사로, 내가 소스 코드를 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라고 할 경우에는 소스 코드 일부를 이렇게 캡처해서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결론, 소스 코드를 모두 첨부해야 하나요? 아니요, 모두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단지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소스 코드는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여러분들 자유로 원하실 때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일부만 캡처를 하셔도 되든지 또는 텍스트로 이렇게 긁어서 붙이시든지 여러분들 마음대로 편하게. 아셨죠? 소스 코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링크 첨부했다고 하지 않아서 제가 막 그 뭐 점수를 깎든지 그런 거 안 해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소스 코드 뭐 설명은 있는데 내가 못 찾겠어. 그런 경우는 제가 메일을 보냅니다. 자, 어느 부분인지 소스 코드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제가 별도로 메일을 보내드릴 테니까 굳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또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픈소스 코드를 다운받아서 컴파일 했을 때 아마 성공할 확률은 극히 적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근데 몇 차례 시도해보고 다른 걸 다운받고 또 다른 걸 다운받고 하다가 성공을 했어. 그런 경우에 나 컴파일 성공했어요. 제가 점수를 더 드리고 했었죠. 그럴 때 이렇게 실행 화면만 하지 마시고 컴파일 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 띄워서 다음 수업할 때, 그러니까 이번 주 수업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띄워서 이렇게 실행할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을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컴파일 되면 아래 떠 있습니다. 자, 실패 0, 컴파일 성공, 그렇게 그거를 띄워서 보내주세요 라고 할게요. 왜냐? 저도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오픈소스를 찾아보거든요. 아마 지난주에만도 꽤 많은 오픈소스를 봤을 거예요. 많은 오픈소스 이름을 검색하면 컴파일되고 실행되는 장면들이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컴파일 성공 못했어. 요거 그냥 갖다가 놓고 싶어. 그런 유혹을 받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분들이 컴파일 한 게 맞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게끔 그 증빙 사진을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적은 겁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거예요. 없습니다. 자, 날짜 5월 24일 다음 주죠? 5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원래는 토요일 날 22일 할까 하다가 좀 시간을 더 드리기 위해서 나 좀 조금 더 해볼까? 컴파일 조금 더 해볼까? 뭐 그렇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연장한 겁니다. 24일. 자, 5월 24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아셨죠? 반드시 지켜주시면 됩니다. 자, 쓸데없는 불필요한 말은 모두 삼가고 바로 수업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늘의 프로젝트 준비 대단하지 않다. 자, 사실 예행 연습 해봤어요. 또 쓸데없는 말 하네요. 자, 쓸데없는 말 없이 그대로 갑니다. 오늘의 프로젝트 이름은 FUN1. 중요해요. 나 과제하려고 수업 안 들을 거야. 안 됩니다. 꼭 들으셔야 돼요. FUN1.c. 자, 프로젝트 생성하시고 소스 코드 추가하시고 추가한 소스 코드에 여기겠죠? 추가한 소스 코드에 헬로 월드를 출력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파일 실행 정상적으로 헬로 월드가 출력되는지 확인. 자, 동영상 멈춤하시고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시키신 다음에 프로젝트 만드시고 소스 코드 추가하시고 헬로 월드 출력할 수 있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시고 컴파일하고 실행됐을 때 헬로 월드가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확인. 그리고 동영상을 다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간결하죠? 자, 지금까지 시간이 몇 분 지났을까? 7분. 성공입니다. 자, 동영상 멈춤. 하셨나요? 지금 과제하려고 오늘은 또 쓸모없는 말을 줄여야 되겠죠? 어쨌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저도 프로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자, C++ 확인하고 빈 프로젝트 선택하고 다음. 좀 빨리 갈게요. 프로젝트 이름은 FUN1이죠. 왜? 네, 여기 FUN1 만들기. 이미 있네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미 해본 건가? 혹시 저처럼 있는 경우에는 숫자를 이렇게 2 올리시면 됩니다. 저는 있으니까 FUN2로 할게요. 다행이네요. 2는 없네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 FUN1을 썼었나?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펑션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는 헬로 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쓸모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쓸모없는 행동을 했네요. 이거 아니고요. 이게 습관이 됐습니다. 소스 파일입니다. 추가 새 항목. 자, fun1.c 파일명 그대로 할게요. 디렉토리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을 겁니다. 네, 됐죠? 여기에는 hello world 작성하겠습니다. 샵 include stdio.h int main void. 자, 여기서 print f hello world return 0. 이제 여러분들은 오늘 요
함수 요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배울 거예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예전이 아니구나 뭐 몇 주 전에 요 함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C 언어는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난다. 이거는 어떤 비유나 은유나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리얼하게 메인 함수로 시작해서 메인 함수 끝나는 거거든요. C 언어는 무조건 메인 소문자 MAIN.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엔트리 포인트라고 했었죠. EP라고 합니다. 실제 우리 ASMR을 저 어저께 우리 저희 막내 초등학교 3학년인데 둘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이제 친구 집에 놀다가 이제 데려오면서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뭐더라? 아스무르? 아스무르를 들어봤냐는 저보고 아스무르 영상 봤어요. 아스무르 이게 뭐지? 가수인가? 아스무르? 이게 뭐지? 못 봤는데 했더니 그래? 요즘에 막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아스무르 이게 뭐지? 했더니 ASMR을 아스무르 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EP 엔트리 포인트 EP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없는 말을 줄여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EP라고 어셈블러나 그런 쪽에서 사용되는 줄임말이야. 엔트리 포인트라고 합니다. 메인 엔트리 포인트. 오늘 우리가 배울 함수 가장 기본은 메인 함수고요. 이제 메인 함수에서 시작해서 다른 함수들을 작성할 건데 그거를 이제 오늘 그 연과 관계를 보게 됩니다. 헬로월드 출력이 됐죠? 자, 혹시 헬로월드 출력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동영상을 멈춤하시고 다시 한번 저처럼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쭉 해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따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제가 질문 나왔었는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려고요. 어저께가 이제 휴일이었는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했는데 이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 왜냐면 이거를 이해를 해야만 프로그램 작성하는 걸까? 아니야, 그냥 이런 룰이라고 설명할까? 라고 고민했다가 설명할 거를 찾았습니다. if 이런 거 만약에 이거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a는 0일 때 if a는 1이면 printf 죄송합니다. printf a is 1 이런 거를 작성한다. 질문이 뭐였냐면 아니 왜 여기에 세미콜론이 없나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이 질문이나 이 실수는 매 학기 매년마다 나오고 있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2학기 때 이제 고급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이 제목이 뭐죠 이게? 기본? 뭐지? 초급? 아닌데 뭐지? 어쨌든 1학기와 2학기는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같은 교재, 같은 형식, 같은 챕 쭉 나가는데 챕터가 나눠지는 겁니다. 이 C 언어를 한 학기 내에 배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쪽 전공이 아니고 그냥 교양으로 듣는다면 쉽게 이렇게 어렵게 뭐 컴퓨터 지금 개론이라든지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요. 진수 그런 거 들어가지 않고 빨리빨리 쭉 나가서 이렇게 맛보기로 딱 끝내드릴 수 있는데 끝내는데 이제 그 학교 커리큘럼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설명 다 하고 이제 2학 그러면 이제 한 학기 너무 또 길어지나요?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2학기에는 이제 고급 전자전기 프로그래밍인가 뭐 똑같은 겁니다. 근데 고급이 붙죠. 단지 그거는 1학기 때 배운 챕터 그 다음 거부터 아마 배열 또는 원래는 포인터부터인데 배열을 하는 분반이 있고 안 하는 분반이 있어서 보통은 배열을 한번 쭉 설명하고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저나 다른 교수님들 모두 마찬가지예요. 진도가 똑같으니까. 자, 근데 제가 이 얘기는 왜 말씀드리냐면 2학기 때도 이렇게 실수하시는 분이 계세요. 2학기 때도. 이 얘기 하나 하려고 또 얘기가 길어졌네요. 이게 오늘도 확 포기해버리고 그냥 쭉 할까요? 안 되겠죠? 여러분들 과제 할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자, 요건 뭐냐면 제가 고민했어요. 저는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 이거는 아닐까? 자, 요거는 뭐라 그랬었나요? 요거는 명령의 구분입니다. 명령의 구분. 어떤 한 명령 그랬을 때
if 명령이 여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if는 무엇이라면 무엇하자, 무엇이라면 무엇을 해 라는 거잖아요. 또는 뭐해,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옵션으로 이렇게 else, if 갈 수 있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if 문장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if 문장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세미콜론은 붙여주지 않고요.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 여기는 왜 if 문장이 끝나지 않은 건데 이거는 뭔가요? 자, 이거 쳐져 있죠. 요 괄호. 요 괄호 안에는 뭐다? 어떤 명령들의 집합입니다. 즉 if 안에 포함된 명령들의 집합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는 명령 하나마다 세미콜론을 찍어준 거죠. 여기도 찍으면 안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찍어볼까요? 이렇게 되긴 하네요. 근데 이렇게 쓰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 요 괄호 자체가 명령들의 집합이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도 없잖아요. 그죠? 여기도 없네. 그래서 요거는 어떤 명령들의 집합이야 라고 하는 그 의미라 해서 쓰지 않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냥 처음 배울 때부터 if는 이런 식이다 라고 해서 요 형태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명령들의 여기 자체가 요 하나 묶음이니까 요 하나 이렇게 이거구나 라고 했었는데, 근데 이 질문들이 매 학기마다 있었어요. 그리고 매 학기마다 꽤 많은, 제가 이제 대면 수업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에러난 거를 제가 바로바로 확인을 못하죠. 근데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셔갖고 에러를 수정해서 보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도저히 모르겠어요,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렇게 받아보면 그분들 중에 꽤 많은 비율로 세미콜론을 여기나 여기나 실수로 이렇게 찍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항상 명령마다 찍었거든요. 요거는 한 라인의 구분이 라인 구분이 아니에요. 라인 구분 아니고 명령 구분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는 가능하다 했었죠. 요거는 뭐다? 요거는 if 문장. 자, A는 1이라면, 이게 참이라면 이만큼을 실행해가 아니고 요거 하나 실행해. 그럴 때는 괄호를 치지 않고 바로 하나 써준다 그랬죠. 이런 경우는 이 명령 구분, 요게 끝이에요. 이렇게까지가 if 결론. if 문장에는 if 문의 끝에는 세미콜론을 찍지 않는다. 요거는 if 문의 끝이라기보다는 요 명령의 끝이겠죠. 명령 구분. 아셨죠?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 곧 이제 20분 접어들겠네요. 자, 오늘 배울 수업 PDF를 띄워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배울 거는 함수. 함수 지난번에 배웠었는데요. 기억나시죠? 혹시 기억나지 않는 분들, 자, 제가 함수의 요소 4개가 있었거든요. 뭐뭐 있었더라? 자, 기억나지 않는 분들은 동영상을 잠깐 멈춤하시고 굳이 다른 동영상 찾아볼 필요 없이 예전 PDF를 한번 살펴보시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함수는 뭐와 4개가 이루어졌다고 들었는데, 자, 한번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벌써 12에서 13주차,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오늘 세봤어요. 오늘까지 해갖고 수업을 총 3주를 더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기말 시험을 봐야 되겠죠. 또 얘기가 길어지네요. 그저께 다른 교수님께 전화가 왔어요. 왜 계절학기를 개설하지 않냐고. 근데 계절학기는 제가 몇 번 개설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학생분들이 요청이 있어갖고 계절학기를 개설한 적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겸임 교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또 확 개설하기가 그래요. 요청이 없는데. 그래서 개설 안 했는데 왜 개설하지 않냐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갖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자, 함수. 제가 말씀드릴게요. 함수의 기본 요소 뭐였지? 찾아보신 분들 혹시 있나? 그분들은 진짜 제가 여기서 대면 수업이었다면은, 자, 함수의 기본 요소 말할 사람 딱 한다면
보너스 점수 제가 2점을 드릴 정도로 오늘의 수업의 핵심입니다. 그 4개를 이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번 오늘 수업의 한 30%는 이미 한 거예요. 자, 함수의 기본은 함수의 이름이 있고요. 이걸 함수 이름이라고 합니다. 크게 확대해 볼까요? 함수 이름, 요건 뭘까요? 요거 함수의 입력 값을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함수의 출력. 아직 나 대충 들었긴 했는데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자, 오늘 이제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왜냐? 여러분들의 함수를 만들 거거든. 좀 전에 이렇게 이제 오늘 시간을 동영상 하나에 다 압축하면서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PDF를 띄울 때 동영상을 잠깐 멈춤하고 녹화하는 걸 멈춤하고 PDF를 띄웠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띄워놓고 동영상을 멈춘 김에 커피 한 모금을 마시고 수업을 하려고 했는데 한 모금 마신다는 거를 옆에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있거든요. 스탠드 마이크를 먹을 뻔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 이름, 함수 입력 형태, 함수 출력, 나머지 요거를 함수의 body라고 하죠. 이름, 입력, 출력, body. 자, 기억이 안 나신 분들은 지금 메모장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자, int 적어보세요. int 한 칸 띄고 메인 가로 열고 한 다음에 자, 메인 이 부분 동그라미 치면서 요거는 함수의 이름, 자, 요거는 함수의 입력값을 정의하는 부분, 요거는 함수의 출력을 정의하는 부분, 여기는 함수의 body, 이 함수가 하는 일이겠죠. 자, 요걸 하는 겁니다. PDF 다시 갑니다. 요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학기 시작하면서 방금 전까지 10분 전까지 여러분들은 함수를 사용했어요. 당연히 했죠. 시오너는 메인 시작해서 메인 끝난다면서요. 요거 말고 요 엔트리 포인트 말고요. printf라는 거 여러분들 썼죠. printf도 함수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 만약에 printf 없이 hello world를 모니터에 출력해 보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잘난 척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printf라는 함수를 구현해 봤거든요. 여러분들은 아직 printf 함수를 구현을 하기는 좀 아직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hello world를 화면에 출력하기 할 수가 없을 거예요. printf라는 함수가 없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printf라는 신기하네요. 제가 뭐 눌렀지 지금? 이게 눌렀네. 신기하네. 저 처음 눌러봤습니다. 마우스 클릭 잘못하는 바람에 뭐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printf를 여러분은 사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printf 가로 열고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출력이 됐어요. 그죠? 아시겠죠? 함수를 왜 만드는지 한 방에 와닿지 않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printf, scanf 등등등 함수를 써봤어. 누군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썼어요. 사용해갖고 굉장히 편리하게 헬로 월드를 출력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PDF를 하지 말까? 이거를 쓰지 말까요? 자, 제가 그 지난주에 출석 인정 과제를 언급을 안 했더니 몇 분의 질문이 있어요. 자, 출석 인정 과제는 31페이지입니다. 31페이지 여기까지 31페이지. 그리고 PDF는 쓰지 않겠습니다. 오늘 31페이지입니다. 요거 자, 읽어보시고 PDF는 갖다 놓고 자, 실습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printf라는 함수를 써봤어.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함수를 굉장히 유용하게 매주 굉장히 많이 썼어요. 한 주에 실습을 다 따라했다면 최소한 한 2, 30번을 썼죠. printf 그죠? 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printf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고 싶지 않나요? 그럼 혹시 이런 거 있을까? printf hello world. 자, 따라하기 printf hello world my name is 홍. 간단하게 할게요. stid 32 21 이런 식. 어쨌든 뭐 할까요?
오늘 날짜 적을까요? 2021 05 20. 여러분들 보시는 날짜는 아마 21일이겠네요. 저는 지금 목요일이거든요. 원래 어저께 촬영할까 했는데 네, 오늘 하게 됐습니다. 출력해 볼까요?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 알아. 프린트F 아는데. 근데 아시죠? 지금까지 수업 같이 많이 해봤잖아요. 이 소스 코드를 계속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최종 골까지 갈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는 아직 안 따라 하신 분 계신데 네 분 다 따라 하셨나요? 여기서 조금 불편한 게 뭔가 찾아볼 거예요. 함수는 보통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매번 왜 이렇게 계획 문자를 넣어줘? 나 귀찮은데. 자, 함수 한번 만들어 보죠. 이거는 PDF 없습니다.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함수 만듭니다. 어떻게? 함수에 먼저 이름을 줘야 되겠죠. 이름 짓자. 이름 프린트 F가 아니고요. 이름은 프린트 F가 아니고 프린트 F가 아니고 프린트 뭐 할까? NL 뉴라인 이렇게 하죠. 뭐 여러분들 마음에 원하는 거 적으셔도 돼요. 우리 변수 규칙 있죠. 변수 규칙. 원래는 이제 이 함수 이름에 대해서도 규칙이 막 있을 거예요. PDF 보면. 자, 일단은 그거는 그거대로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알려드릴 거. 변수 이름 짓는 규칙과 거의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변수 이름 안 되잖아요. 기억나시죠? 자, 프린트 NL 하겠습니다. 소문자 L, 소문자 L. 대문자에서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 입력값을 뭐 받을까? 출력 먼저. 이 프린트 출력을 하면 어떤 값을 이 함수가 나 이런 일 했어. 이 일한 결과는 356이야. 이런 어떤 숫자를 리턴할까? 아니면 나 어떤 일 했어. 그리고 리턴하지 말까? 리턴하지 말죠. 왜냐면 그냥 출력만 하고 말 거거든. 그래서 출력은 void. void 뭐지? 여기 void 있었네. void는 뭐라 했었죠? 없어. 여기 void는 선택이었죠.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도 돼요. 근데 출력 형태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또 어떤 컴파일러 옵션에 따라서 옵션 따라서 이게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의 반환값 void. 나 출력만 하지 어떤 뭐 숫자를 같으나 뭐 이런 거 반환하지 않을 거야. 오케이. void. 입력은 뭐 어떻게 될까? 이걸 하려면 여러분들이 2학기 때 배울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동영상 촬영을 잠깐 멈춤하고 고민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지? 어떤 실습으로 유도를 할까?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하려고 했던 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2학기 때 배울 뭔가가 나오거든요. 그걸 그냥 진행할까? 아니면 조금 더 편하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제가 찾아냈습니다. 자, 입력값도 일단 없이 하죠. 없이 이렇게 void. 그러면 print ll이라는 함수는 입력값도 없고 출력값도 없어요. 입력값도 없고 출력값도 없고 void 이렇게. 그리고 뭘 하느냐? printf 줄만 바꿔주죠. 이렇게. 이거 어떤가요? 원래는 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그래 이게 낫겠다.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는 게 이해하는 게 좀 빠르겠다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요 함수 printnl이라는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일까요? 네, 줄을 바꿔주는 아주 굉장히 단순한 기능을 하는 함수네요. 그래서 줄만 바꿔주기 때문에 계획 문자만 출력하는 단순한 기능의 함수이기 때문에
별다른 입력값도 없어. 그죠? 입력값 없고요. 출력값은 출력도 필요 없지. 뭐냐, 이것만 출력하니까. 출력은 뭐냐면 리턴하는 값. 요건 잘 모르겠는데 뭐 입력이 뭐고 출력. 자, 요거 아직 몰라도 됩니다. 아직 우리 안 배웠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지난번 배웠던 함수 이름, 함수 어쩌고 저쩌고 그걸 한번 그대로 메인과 같이 만들어 본 거예요. 아, 나 도저히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 자, 여러분들 요까지 작성하셨으면 그대로 놔두세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 모르겠어. 어떡하지? 그대로 복사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헬로 월드를 정상적으로 출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면 함수는 이미 만들 수 있어요. 왜냐? 이렇게 복사해서 바꾸는 겁니다. 대행 문자만 출력. 이름 함수가 메인이 아니죠. 메인은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었죠. 자,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시죠? 소스 파일 두 개가 있을 경우에 메인이 두 개 있어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컴퓨터가 컴파일해서 실행됐을 때 나 일로 가야 돼, 일로 가야 돼. 엔트리 포인트는 진입점이라며 어디로 가야 돼 헷갈리겠지. 이름 바꿉니다. 프린트 ln. 리턴 값 없어요. void. 똑같네. 그죠? 그죠? 여러분들은 헬로 월드를 출력할 수 있었다면 헬로 월드를 출력할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다면 이런 함수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겁니다. 만들었죠? 자, 실행해 볼까요? 변함이 없네. 변함이 없어. 왜 변함이 없을까?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요 시간을 함축한다고 해서 막 이게 설레발라로 이렇게 막 가진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진도를 좀 조절해 놨거든요. 아까 거기 출석 인정 과제를 그쪽 당겨 놓은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거 안 됐지? 뭐야? 왜 안 됐을까? 한 줄이 안 바뀐 것 같은데 바뀐 건가? 아닌데. 자, 잘 다시 기억해 보세요. C 언어는 뭐에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고요? 함수. 무슨 함수? 메인 함수예요. C 언어는 메인 함수에서 시작해서 메인 함수로 끝납니다. C 언어가 컴파일돼서 컴퓨터가 그 실행 파일을 실행합니다. 어디로 오나요? 일로? 이리로? 여기? 아니요.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와요. 여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아까 계속 강조했었죠. 엔트리 포인트라고. 진입점. 누가 진입하나요? 컴퓨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 그걸 컴파일 됐죠. 이제 컴파일 한 거를 약간 좀 무시할게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들어올 겁니다. 자, 명령들이 엄청 많을 건데, 자, 어디부터 실행해 줄까? 물론 가장 위부터 실행하는 언어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베이직이라는 언어는 이런 거 필요 없이 가장 위부터 실행합니다. 그런데 C 언어뿐 아니라 대부분 언어는 진입점을 약속한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 C 언어는 소문자 M, 소문자 A, 소문자 I, 소문자 E. 제가 이걸 항상 반복하면서 소문자 한 이유가 뭐냐면 대문자는 인식 안 해요. 이거는 소문자로 MAIN이라고 컴파일러와 여러분들 프로그래머와 그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여러분들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진입점 만들어주는 겁니다. 진입점. 자, 다시 한번 C 언어는 실행됐어. 실행되면 어디로 오나요? 여기로 오죠. 왜? 진입점이니까 엔트리 포인트. 오케이? 오케이. 네, 일로 왔습니다. 실행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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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턴을 만나면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리턴은 뭐다? 이 함수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C 언어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난다고요? 네, 메인 함수로 들어와서 메인 함수가 끝나면 프로그램은 종료합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C 언어는 함수로 시작해서 함수로 끝나는데 그 함수는 메인이에요. 다시 한번 C 언어는 메인 함수로 시작을 해서 메인 함수로 끝납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럼 얘는요, 실행 안 해요. 있으나 마나 합니다. 아셨죠? 얘는 우리가 printf, 자, 이제 대충 뭐 느낌이 확 오죠?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초부터 지금까지 함수를 써왔어. 그럼 내가 만든 함수도 쓰면 되지 않나? 바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죠. 써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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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겁니다. 가로를 여기다 이렇게 적어주나요? 보이드? 아니요. 이렇게 보이드는 아무것도 없다니 아무것도 없어요라고 정의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또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입력값을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아무것도 없다며, 그래 너 아무것도 없다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정의할 때만. 무슨 정의? 함수를 정의할 때만 이렇게 실행해보자. 하나 더 남았네. 컨트롤 C 컨트롤 V. 폰트 조금만 줄이겠습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아스무르가 떠나지 않네요. 아스무르. ASMR인데. 어떻게 됐나요? 이제 얘가 어떤 역할 하는지 보셨어요? 좀 바꿔볼까요? 좀 예쁘게. 요거 어떤가요? 실행.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한 번만 작성했죠? 근데 굉장히 많이 동작을 했어. 어떻게? 일로 왔어요. 자, 요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설명이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너무 많이 들어서 실증 날 것 같아. 이제 C 언어는 메인 함수로 시작해서 메인 함수로 끝나는데, C 언어로 만든 실행 파일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금 더 잘 하시게 될 때에는 DLL이라든지 뭐 시스템 드라이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 경우에는 메인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따르게 또 약속이 돼 있어. 어떻게 아셨죠? 근데 어쨌든 실행 파일, 여러분들이 C로 작성하는 실행 파일은 무조건 소문자 메인으로 시작을 해서 메인이 함수가 끝나면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자, 들어왔어요. 제가 컴퓨터입니다. 삐리삐리 실행시켜 줘야 되겠다. 메인 찾았어. 오케이. 일로 와야지. 헬로 월드 출력. 그리고 다음 줄, 다음 거 이거 세미콜론 9번 다음 명령이 뭐야? 프린트 ln. 프린트 ln이 뭐야? 여기 있구나. 함수 호출이구나. 얼루 갈까요? 여기서 커서가 이제 커서야. 내가 실행하는 커서야. 얘를 만났죠? 얼루 가는 줄 아세요?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띵띵. 입력가 없이 여기로 옵니다. 출력. 그리고 끝났죠? 끝났어요. 여기서 끝났잖아. 더 뭐 없잖아, 명령. 그죠? 그럼 어디로 온다? 다시 여기로 오는 겁니다. 끝났어. 여기로 왔어요. 여기로 와야죠. 출력. 그럼 어디로 가? 여기로 와야죠. 프린트네. 또 호출이네. 함수 호출. 어디로 와? 여기로 해서 여기로 왔죠? 하나 출력. 여기로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그럼 이 함수는 언제 쓰느냐? 자, 요거 한번 해볼까요? 조금 다르게 해보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이렇게만 할까요? 이렇게 만들어 보자. 아니 뭐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자,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함수를 만드는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냐면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할 때, 그렇다 사실 이렇게 만드는 건 좀 너무 오바죠. 하지만 계속 반복되는 어떤 무언가를 내가 만들 때, 그럴 때 함수를 만듭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한 번 사용하는 함수를 만들지는 않아요. 그 뭐 함수를 처음 초보자들이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함수를 막 만들고 자랑하고 싶어 해서 함수를 막 만들어. 근데 이 함수는 한 번밖에 호출되지 않아. 그런 경우는 초보자들이 많이 만드는데,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뭐 소스 코드가 너무 길은 거야. 그러니까 분리하고 싶어. 소스 코드 너무 한 함수가 이런 함수 하나가 한 3천 단위 넘어가는 거야. 너무 복잡해져. 그래서 어떤 기능을 좀 떼어나고 싶어. 그런 경우 이렇게 좀 다른 함수를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좀 반복적으로 사용될 때, 자 지금 요 라인 있죠. 요 라인이 계속 반복해서 사용됐잖아요. 또는 아까처럼 여러 가지가 이렇게 여러 줄
이거 이만큼 출력을 해야 돼. 만약에 이게 함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이건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함수가 없다면 아까 같은 기능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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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야 되겠죠. 실행. 동일하죠. 조금 전에 봤던 화면이랑.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간결하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죠? 왜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printf라는 함수가 없다면 이제 요 헬로월드를 출력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근데 헬로월드 출력하기 위해서 한 소스 코드 한 200줄에 300줄이 필요해요. 그러면 어떤 뜻이냐면 여기 한 줄 요만큼마다 200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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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줄 쭉 들어갔을 거예요. 200줄이 함수가 없었다면. 근데 함수라는 거를 누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은 그 함수를 이용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줄로 딱 끝나는 겁니다. 심플하게. 아셨죠? 그럼 또 뭐가 좋으냐면 맞아, 너무 촌스러워. 이거 말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그럼 여기는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이거 별로 안 예쁘네요. 그냥 이렇게 느낌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예를 들면 요거만 이 부분만 바꾸죠. 이 부분만 바꾸면 다 적용이 되겠죠. 뭐든데. 만약에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다? 어떻게? 다 바꿔야 돼. 다 찾아가서 바꿔야 돼요. 아셨죠? 함수는 이렇게 지금 반복되는 것들을 사용할 때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함수화하는 거예요. 내가 함수를 만들지 못해도 여러분들 손가락이 고생할 뿐입니다. 고생하겠지. 계속 해주고 야 누가 느낌표 쓰래? 너 어디서 그래 느낌표 쓰는 거 배운 거야? 느낌표 같은 거나 막 남발하면 안 돼. 죄송합니다. 느낌표 말고 그러면은 혹시 과장님 요거 좋아하시죠? 요거 그죠? 그러면 다 바꿔야 되는 거. 자,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이에요. 지금 몇 개 안 되니까 이렇게 했지만 얼마나 이거 또 바꿔야 돼. 자, 이게 편합니까? 아까 제가 함수로 만들었을 때 하나만 딱 바꿔주면 모두 적용되는 게 편한가요? 이래서 함수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이거 때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한 방. 간단하죠? 함수를 쓰지 않으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만약에 함수라는 게 없었다면 지구상에 있는 여러분들 컴퓨터는 아마 컴퓨터에서 계산기 하나 띄우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띄우려면 이 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함축적으로 쫙 줄여주는 거예요. 딱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함수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됐었지? 엄청 길어졌죠. 함수를 사용하면 확 줄죠. 그리고 함수를 사용하면 어떤 에러나 여러분들이 의도치 않았던 어떤 이상하게 동작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왜냐? 소스가 길어지면 다 찾아봐야 돼. 아까 이거 하나는 이만큼 했어. 하나는 이만큼. 하나는 더 많아. 하나는 비슷한 S야 S 이렇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함수를 사용한다면 한 군데에서 바꿔줌으로써 모든 곳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주 심플한 거죠. 그래서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함수의 공통점, 아까 여기서 함수를 이렇게 쓰는 목적 중에 하나가 반복되는 것들. 거의 그게 99%예요. 그 외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반복되지 않는 건데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만든 소스 코드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실제 이거는 오픈 소스란 그런 개념을 떠나서 감춰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나만 갖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나쁜 사람이 욕심쟁이. 그 욕심쟁이 아니라 소스 코드를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을 때는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비밀로 돼야 되는 것도 있어요. 회사에서 이 소스 코드는 비밀이야. 왜냐면 되게 중요한 로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함수로 만들어서 자 함수를 호출해 이렇게 배울 겁니다. 호출하는 거 함수는 딴 데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떤 굉장히 복잡한 알고리즘 너무 힘들어 그럴 때 한 사람이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봐봐 여러분들 프린트F 만들 수 있어요? 아직 어렵죠? 하지만 프린트F를 만드는 걸 먼저 배우고 헬로월드 찍을까요? 아니죠. 그럴 필요 없죠. 누가 만들어 왔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뭐냐면 캡슐레이션, 인캡슐레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나쁜 의미가 좋은 의미예요. 굳이 이렇게 복잡한 것들을 내볼 필요는 없어요. 이 소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누구나 보고 쉽게 탁 알아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다 구현했어. 너무 어렵죠. 그거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함수를 너무 막 이런 거 있어요. 아, 45분이네.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우리는 함수를 작성했습니다. 하나. 자, 요거를 한번 바꿔보죠. 그러면 프린트에는 여기 줄수를 몇 번째 줄 몇 번째 줄을 출력하고 싶어.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네. 언제 제 멋있게 라인 콜론 %d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1라인 요거 다 우리 배웠던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요거 시환 실행 1라인 1라인 1 1 1 그죠? 오케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 짐작하셨나요? 입력을 받을 겁니다. 이제 입력값을 뭔가 받을 거예요. 지금 입력은 없다라고 됐었죠. 받을 겁니다. 여기 우리가 변수 선언 해봤죠. 그 변수 선언을 여기다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가 아니라 이제 함수에서도 물론 여기다 해도 돼. 해도 돼요. 우리 했던 거 함수를 만들 때 한 군데 더 있어요. 위치가 변수 선언할 수 있는 위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 여기 이곳에 변수를 선언하는 겁니다. int line num 그리고 얘를 이렇게 해주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줘도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꼭 영어 못하는 사람들이 영어 하는 거 그죠? 예전에 그 외국 학생들 대상으로 영어 수업할 때 저희 온 가족이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그때는 2학년인가 1학년 1학 어쨌든 우리 아빠 영어 잘 얘기해 주세요. 꼭 저처럼 못하는 사람들이 오케이나 자신있게 쓰는 겁니다. 자, 여기도 할 수 있고 여기 할 수 있고 자 근데 변수의 특성은 전혀 다릅니다. 이건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지가 않아요. 변수이긴 하지만 변수 맞아요. 해도 돼. 해볼까요? 이거 좀 이따 해볼게요. 변수 맞아요. 변수 선언 위치만 일로 가는 겁니다. 실행해볼게요. 에러가 발생했어요. 자, 에러 발생했을까? 보죠. 에러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과제할 때 과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과제할 때 컴파일 징빙은 어서 캡처하세요 라고 했던 거 그게 여기에요. 이곳 여기서 자 오류 없이 오류가 0입니다. 컴파일이 된 거를 여기 나타날 거예요. 좀 더 보여드릴게요. 요걸 캡처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캡처해 갖고 레포트에 첨부하시면 제가 컴파일 된 거로 인정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게 뭐다? 호출의 인수가 너무 적습니다. 요건 뭐냐면 인수는 또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인수 제 친구 인수를 항상 얘기했는데 오늘은 짧게 가기 위해서 친구 얘기 안 할게요. 자, 이걸 인수 뭐냐면 야 입력값이 하나 존재하는데 너 왜 입력을 안 했어? 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건 뭐냐? 호출의 인수가 너무 적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의 값을 받기로 되어 있는데 왜 값을 하나도 안 줬어? 요겁니다. 값을 줘보죠. 1, 2, 3, 4.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우리가 이제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변수 선언할 때 요거 기억나시죠? 요거 기억나시죠? 똑같습니다. 단지 이게 어디로 왔다? 여기로 온 겁니다. 그러면 혹시 요거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이거를 초기식, 초기값이라고 생각했잖아요. 했죠? 초기값. 그러니까 요 의미는 아닌데, 요 선언을, 여기 선언해준 변수를 이걸로 초기값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아마 이번 학기 제가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본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한 적 없는데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예요. 자, 변수 선언을 여기다 하는 거는 어떤 값을 입력받을 건데 어디서 받느냐? 이 함수를 호출하는 이곳에서. 이 함수를 어디서 호출하지? 여기서. 이거를 호출한다고 해요. 실제로 영어로도 call해요. call. 이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게 함수를 호출해라는 명령이에요. 자, 함수 호출해. 그리고 입력값이 하나 있네. 오케이. 입력값은 1로 세팅해줘. 그러면 line num이라는 변수가 선언이 되면서 값이 뭘로 세팅된다? 1로. 그러면 그죠? 그러면 호출하면서 1이 세팅이 돼요. line num에. 그리고 출력이 되는 거죠. 실행해보죠. 1, 2, 3, 4 됐죠? 그럼 변수 이름은 꼭 line num에 아니요. 상관없어요. 변수 이름은 요 안에서만 우리가 변수 이름 여기다가 뭐 A, B 상관없잖아요. 변수 이름 마음대로 적어주시는 거야. 초기값만 여기다가.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놨어요. AAA는 안 돼요. 땡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앞에 순서대로 쭉 초기값. 자, 하나 더 만들까요? 오케이. 하나 더 만들. 또 오케이. 또 썼어. 영어 정말 못하면서 어서 오케이는 배워갖고. 자, 인트. 사실 이거 쓴다는 거 뭐냐면 제가 기분이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프로그램 같아서. 그쵸? 이 정도는 돼야 프로그램 같죠? 삐비비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원래 변수.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이렇게 뭐 특정한 룰이 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마구잡이로 이름을 만든 겁니다. 하나 더 하죠. 해놓고 한 줄 더 출력할까요? 네. 한 줄 더 출력. 아이고. 출력. 여기는 뭐 할 거냐면 BBB는 뭐 할까요? 그냥 아무 숫자? 그냥 뭐 아무거나 한글로 할까요? 아무거나. 진짜 프로그램 정말 막 짠다. 이거 이렇게 뭐 진짜 혼나는데 변수부터 해서 이게 뭐야 이게. 자, 아무거나 출력. 또 실행해 볼까요? 띵띵. 이제 예상하셨죠? 에러나는 거. 왜? 똑같네. 인수가 너무 적습니다. 왜? 입력값을 println이라는 함수는 입력을 2개 받아요. 그런데 지금 몇 개 줬어? 아유, 줘야 되겠네. 뭐 777. 2개 주면 되지 뭐 나라들은. 77 7777 777777.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됐죠? 좋네요. 여러분들은 이제 함수를 하나씩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동영상 수업을 잘 들으신 다음에 PDF를 쭉 보시잖아요. 그럼 설명이 다 되어 있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잖아요. 함수는 뭐 하나 만들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또 썼어. 오케이. A4에다가 적어놔야 되겠다. 자,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그 거침없이 하이킥 아시나요? 거침없이 하이킥?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그 성은 모르겠는데 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정준하의 부인. 정준하. 거기는 이제 그 정준하 씨가 이준하라 나오고요. 왜냐면은 어쨌든 그 이준하 부인이 햄인데 맨날 그 오케이를 남발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A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자를 마음대로 그럼 나 더 할래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삐비비비비비 뭐 마음대로 해갖고 다 해야 됩니다. 원하는 수만큼 이렇게 인자를 우리는 이거를 인자 또는 인자 파라미터 아규멘트 등등으로 부릅니다. 인수
자, 아셨죠? 그럼 이제 요거 하나 남았네. 그죠? 요거 하나 남았죠? 요거. 요거는 바꿔보죠. 여기는 뭐냐면 int aaa 이게 아니고요. 여기는 단지 변수 타입만 적어주는 거예요. int 더블 long shoot unsigned int 오케이 아유 아이 흥분했다. 아 진짜 진짜 프로그램 이런 게 진짜 프로그램이거든요. 저는 저보고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운 것만으로 제가 이번 학기 강의한 것만으로 한번 마음대로 작성해 보세요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만한 거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함수를 만듦으로써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배울 루프 반복문을 하면 더 완벽하겠지만 뭐 네. 어쨌든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이렇게 변수 타입만 적어주는 거예요. 왜 변수 타입만 적어주지? 어떻게 짐작하셨죠? 메인 어디 끝났나요? 리턴 제로가 리턴 요 변수 타입에 맞는 값을 리턴해야 돼요. 여기는 int 변수 타입을 int 적어놨는데 자 반환해. 이 함수를 끝나는 거 리턴 반환해. 어떤 값을 반환할까? 0.7 그럼 될까? 아 될 수 있겠다. 지가 치환돼서 네 원칙적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인티저잖아요. 그러면 리턴 뒤에 나오는 거는 인티저. 자 77 이렇게 해볼까요? 뭐 바뀐 게 없죠 아직은. 자 그럼 요거는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서 선언에 접어주고 선언해주고 여기에 값 써주는 거. 자 일단은 룰은 여기에 변수 타입을 적어주는 겁니다. 변수 타입을 적어주고 리턴 뒤에 나오는 어떤 이 값은 요 변수 타입에 맞는 값이어야 됩니다. 물론 아까처럼 소수점을 이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이렇게 변수 기억나시죠? AAA는 0 했는데 AAA는 77.5 했을 때 어떻게 됐었죠? 얘가 형변환이 됐었죠. 타입 캐스팅이 돼갖고 우리 들어왔었죠. 기억나시죠? 요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수점이 빠지겠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똑같이 같은 겁니다. 인티저로 선언했는데 리턴 값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렇게 됐어. 그랬더니 얘가 형변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급적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그냥 이렇게 요 타입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가 메인 함수에 썼던 항상 이 0은 무슨 의미인가요? 한번 해볼게요. 변수 한번 선언하겠습니다. int aaa rst라고 할게요. rst는 0 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프린트 ln의 반환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줘. 프린트 ln의 반환값을 여기에 집어넣어줘. 하나 더 만들까요? lst 2 하겠습니다. 프린트 ln의 반환값을 여기에 넣어줘. 이렇게 요걸 실행하고 나서 얘 끝나면 요 함수가 끝날 때 리턴 뒤에 있던 값이 반환이 됩니다. 함수를 종료해줘. 무엇과 함께? 얘와 함께. 실제로 어떤 C 언어 말고요. 어떤 언어는 return with 뭐 그렇게 쓰는 것도 내가 어디서 봤던 것 같기도 했는데 꿈속에서 본 건지 진짜 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본 것도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뭐다? print ln 함수를 이제 끝낼 거야. return이라는 의미는 끝납니다. 끝. 아닌데요? 끝은 finish나 end잖아요. 이건 끝은 의미가 아닌데요. return이잖아요. return은 뭐냐면 되돌아가. 어디로 되돌아가? 얘를 호출했던 곳으로. 호출했던 곳이 어디죠? 얘죠, 메인. 그래서 출력하고 얘를 호출했죠. 쭉 실행하다가 리턴 문을 만나면 되도록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에서 리턴은 종료와 같습니다. 되돌아가는 거잖아요. 되돌아가면 남겨놓고 되돌아가나? 아니에요. 함수를 종료하면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가는데 with 어떤 값과 77을 반환하면서 되돌아가. 반환은 요것과 같은 타입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환을 했어요. 그럼 여기 RST에는 77이 들어와 있겠죠. 출력해보죠. 여기에 %d RST 여기도 다 적어줄게요. %d RST %d RST 실행 777 77 7777 그랬죠. 이게 네임 맨 끝에마다 %d를 붙였죠. 77. 자, 모두 77이 반환이 됐네요. 자, 제가 컴퓨터입니다. RST 변수 선언했고요. RST 2 해야 되는데 여기 2 해야 되는데 2. 네, 변수 선언했고요. 변수 선언했죠. 또 선언했습니다. 변수 2개 선언. 그리고 printf hello world 출력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줄에 println 이 함수 호출됐죠. 호출하면서 어떤 값이 전달됐을까요? 첫 번째 파라미터는 1. 그래서 요 int AAAA는 1이 저장이 됐을 겁니다. 초기 값이 들어갔겠죠. 그리고 두 번째 파라미터는 777. 그래서 BBBB에는 777이 들어있을 겁니다. 초기 값이 됐어요. 그래서 AA에 있는 값을 출력했고요. BBB에 있는 값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함수를 종료, 리턴은 함수 종료입니다. 종료할 때 어떤 값을 함께 반환하면서 종료했죠? 77을 반환하면서 종료했어요. 그래서 77 반환값은 어디로 왔지? RST 일로 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RST에는 현재 77이 들어있어요. 출력해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D 만나서 출력했었죠. 그랬더니 My name is 홍 한칸 띄고 77 출력이 됐습니다. 이게 반환값이에요. 두 번째 실행에서 똑같죠. 자, 이제 리턴 요거를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꾼다? BBBB 바꿔볼까요? 상관없어요. 변수든 뭐 상관없어요. 이것도 돼요. 더하기 곱하기 10 할까요? 곱하기 10. 그럼 뒤에 0이 붙겠네요. 해보죠. 상관없습니다. Hello World 777 7770 얘는 7777 7770 0 0이 하나씩 붙었네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됐다? 반환값을 얘가 전달했죠. 핑퐁이네. 777을 줬어. 그죠? 프린트 ln을 호출할 때 777 줬죠. 1과 777. 그러면은 AA에는 1 들어가 있고요. BBB에는 777이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했고 그리고 이제 함수가 종료될 때 어떻게 종료했지? BBB 뭐가 있죠? 777 있죠? 777 곱하기 10 그러면 777 0이 되겠네요. 7770이 되겠네요. 리턴하니까 어디로 왔지? RST에는 7770이 들어있겠네요. 그럼 이거 되나요? 곱하기 2 그러면 더 예쁘겠다. 해보죠. 이렇게 1554 이제 뭔가가 좀 함수 같죠. 이제 우리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함수의 입력값을 정해봤고 함수의 입력값을 사용해봤고 함수에 출력을 해봤습니다.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인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값을 두 개를 받아서요. 원래는 제가 이번 주 보너스를 안 드리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과제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드릴까? 보너스? 생각해 볼게요. 인트 어떤 값 두 개를 받아서 그 값을 서로 곱한 거를 리턴해 줄 거야. 우리 저거 할까요? 아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죠. 인트 sum이라는 함수입니다. sum이라는 함수입니다. 특이하게 숫자 넣을까? sum 1, 2, 3. 네. 사용 가능합니다. 변수 선언하는 건 다 쓸 수 있어요. 똑같다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편하게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A 밸류, B 밸류. 이제 풀어는 갔죠. 제가 일부러 조금 헷갈리게 해봤습니다. 자, 썸 1, 2, 3을 호출하면서 값이 뭐가 넘어갔지? 30과 25가 호출되는 동시에 넘어갔어요. 30, 20, 30, 25. 그랬더니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고 그대로 값을 리턴하는데 어떤 걸 리턴했지? A 밸류 더하기 B 밸류가 리턴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턴한 값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지? 요거는 하나의 값이죠. 리턴한 값은 그냥 이게 뭐 어떻게 뭐 333 이거 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리턴은 이 리턴 값은 어디로 갈까? 여기로 가서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워볼까요? 너무 길어졌죠. 시간이 원래 목표가 1시간이었거든요. 1시간 정도였는데 네, 조금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요거 되나요? 요거 되나요? 요거 되나요? 요거 되나요? 요거 되나요? 리턴은 제가 일부러 이거 가로를 쳐준 겁니다. 이렇게 빼도 되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난번에. 그냥 여러분들이 코드가 좀 물론 쳐도 되고 괄호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괄호를 해주면 좀 이해가 좀 깔끔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괄호를 쓸모없지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 지금 바깥에 거 쓸모없거든요. 괄호 안 해도 돼요. 필수가 아닙니다. 근데 해주는 거 일부러. 원래 이렇게 된 거죠. 요거 되나요? 자, 여러분들은 소스 코드 안 지우셔도 돼요. 너무 길어서 좀 줄여야 되겠다. 폰트를. 보이죠? 이 정도도. 됐다. 자, 좀만 키울게요. 볼까요? printf hello world 출력했습니다. 다음 줄은 뭐죠? println을 호출해야 돼요. println의 호출, 값은 뭘로? 1과 777로. 자, 호출합니다. 호출하면서 값이 뭐가 넘어가죠? 1과 77. 실제로 컴퓨터 내부 구조를 보잖아요. 어셈블러 이렇게 명령을 보면 실제로 println 이 함수 호출합니다. 그 점프한다라는데 이렇게 점프를 해요. 점프하면서 실제 스택이라는 어떤 우리가 메모리 어떤 값 같은 것들을 저장하고 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스택에 뭘 넣냐면 이런 거를 놓고 호출을 해요. 그러면 이 함수 일 들어왔죠? 들어오면서 얘가 읽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 하면서 쓰게 됩니다. 모든 언어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println을 호출할 때 이 값을 전달해줘요. 그러니까 전달이 맞아요. 그러니까 전달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1이 전달 어디로? 여기로 전달. 777은 어디로 전달? 여기로 전달. 순서대로. 저는 순서 바꾸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됩니다. C 언어는 순서가 정확히 맞아 있어야 돼요. 자, 1은 1로 순서대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전달. 이런 경우도 아닌데요. 저는 더블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갖고 앞에다가 더블을 여기다가 아니고 요 앞에다가 뭐 7점 이렇게 하면 지가 알아서 찾아가지 않나요? 아니에요. 그럼 에러 떠요. 항상 순서대로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함수를 호출할 때는 반드시 순서에 맞춰서 첫 번째 값 AAA에는 2 들어갈 거고요. BBB에는 777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왔습니다. 이제 프린트 LN으로 왔어요. 여기다가 이제 커서가 일로 온 거죠.
저 잠깐 고민했어요. 그 커서라는 게 실제로는 어떤 용어로 쓰인다라는 걸 딱 하려고 했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요 커서가 왔잖아요. 이렇게 커서로 생각하죠. 왔죠. 그래서 출력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리턴 하려고 했더니 또 뭔가가 있네. 함수 호출이야. 이 함수에서 또 그럼 이번에 어디로 갈까요? 1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 호출하면서 AAA를 리턴해줬어. 여기 뭐 들어있죠? 1 들어있지. 1. 이게 뭐 들어있지? 777 들어있죠. 지금 여기서 호출된 거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서 1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77 들어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가지? 1로 와서 여기는 뭐가 들어있을까? 1, 777.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헷갈린 줄 아세요? 변수 이름이 헷갈려. 여기는 AAA인데 여기는 AVL이잖아요. 아니에요. 요 변수는 여기 안에서만 쓰는 변수입니다. 여기서 내가 AAA를 전달해 주는 게 아니에요. AAA 안에 있는 값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값은 뭐지? 1. 여기 지금 AAA를 전달했나요? 아니죠. 2를 전달했죠. 그럼 1은 어디로 들어왔다? 여기 변수 선언과 초기값 생각하시면 돼요. 변수 선언은 여기 있었지만 초기값은 어디서 넣어준다? 여기서 넣어준다. 함수를 호출을 하는 애에서 넣어준다. 그죠? 변수 선언은 여기도 있지만 어서 넣어준다. 함수를 호출할 때 넣어준다. 777. 그래서 AAA에는 1이 들어있고 BBB에는 777이 들어있어요. 자, 여기서 sum 1, 2, 3 이것도 다시 호출하죠. 호출할 때는 요 int AVA라는 변수가 선언이 됐어요. 실제 이 함수 내에서 선언하면서 초기값은 어서 정해준다. 여기 아니요. 호출하는 애 여기. 그러면 AAA에는 값이 뭐가 있어요? 지금 1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1이 들어가 있죠. BBB에는 값이 들어가겠죠. 777. 그래서 이렇게 더해서 한 값이 리턴 될 겁니다. 그러면은 RST 최종 RST는 요 두 개가 더한 값이 리턴 될 겁니다. 그렇죠? 777 하나씩 리턴 되네요. 이렇게 두 개, 이건 두 개 더했죠. 이런 거를 이제 이게 실제 사용되는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이 현업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depth라고 해요. depth. 이것도 depth예요. 들여쓰기. 이거는 depth가 하나 지금 탭을 눌러서 했지만 스페이스로 해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요거는 뭐 depth 4개로 구분해 주세요. 이렇게 쓸 때도 depth라고 하는데 요 함수 호출할 때도 depth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main은 일단 0이고요. 0. main부터 시작이니까 여기서 print ln을 호출했죠. 그럼 1이 들어왔죠? 여기는 뭐 1 depth입니다. 1 depth. 그리고 다시 여기서 sum을 또 호출했죠. 그러면 2 depth.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메인 실행이에요. 막 실행하고 있어. 뭐 프린트 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다가 프린트 했는데 여기서 호출했어. 뭐 호출했지? 프린트 ln 호출했죠. 여기서 프린트 ln 호출했죠. 그리고 리턴이 되면 다시 어디로 온다?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로 오는 건데 프린트 ln에서 또 뭘 호출했어? 얘를 호출했어요. 그래갖고 한 번 더 들어오는 겁니다. 한 단계 더. 뭘 호출했지? sum 1, 2, 3. 그래서 sum 1, 2, 3에서 뭘 리턴했을까? 더한 값을 리턴했죠. 778 리턴했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서 리턴해서 일로 와갖고 이렇게 해서 1depth, 2depth. 제가 왜 depth라는 용어를 뭐 사용하는 데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데도 있는데 왜 말씀드렸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최대 2depth 들어왔죠. 2번 들어왔잖아요. 한 번 들어왔죠. 2번 들어왔죠. 근데 이게 3번 이상 초과가 되면 그러니까 함수를 너무 남발하죠. 너무 남발하면 너무 초과가 되면 물론 소스 코드는 더 함축적으로 더 깔끔하게 작성할 수 있지만 소스 코드 분석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지금 당장 여러분들께 당장 필요한 말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현업에 가서 실제 소스를 분석할 때 보시면 이렇게 함수를 찾아 들어가거든요. 찾아 들어가고 들어가다 보면 이게 너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뎁스를 보통 이제 잘 짜는 사람들은 이거는 뭐 제 주관적이라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뎁스를 3개 정도까지만 그 이상 들어가면 정작 본인이 작성해도 자기가 작성을 자기가 이해를 못해.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지가 못해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내가 쭉 기억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이 함수가 어서 호출되어 있고 호출되어 있고 호출되어 있고 쭉 기억해서 내가 분석하면 모르겠지만 한 번, 2번 이상 들어가면 그 순간에 맨 앞에 게 잊어먹어요. 그래서 옆에다 연습장을 놔두고 이렇게 쭉 적어가면서 분석하긴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함수가 다른 함수 호출하고 또 다른 함수 호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그러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면 분석이 좀 어렵다. 논입니다. 자, 이거 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혹시 이거 어떻게 자, 여기서 이렇게 할게요. 이 상태에서 실행해보고 이제 하나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제 예상보다는 길어졌는데 네, 어쨌든 1시간 반 정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 아셨죠? 뭐 어려운가요?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했다 싶으면 그대로 동영상을 보시고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고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 함수 재귀 호출을 할 건데 이게 알고 보면 별게 아니거든요. 그냥 용어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실제로 어디 가서 막 면접할 때 있죠. 그 인터뷰할 때 내가 잘 뽐내려고 뭐 리커시블 뭐 어쩌고 콜 하면서 뭐 재교출 뭐 막 했는데 실제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면접 보는 사람이 웃습니다. 그냥 똑같은 함수 호출인데 뭐지? 무슨 말이지? 왜 저걸 얘기하지? 되게 멋져 보여요. 어려워 보이고. 하지만 진짜 별거 아닙니다. 재귀 호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줄 안다고 해서 뽐낼 필요도 없고 재귀 호출을 이렇게 또 그대로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반드시 사용할 게 꽤 많아요. 그러니까는 알고리즘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작성, 뭐 검색 그런 거 할 때는 좀 자주 사용하는데 재귀 호출을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첫 번째로 재규 호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약속 무조건 1시간 30분 이내로 끝내겠습니다. 남은 시간은 12분쯤 남았네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보너스는 이 동영상 말고 다음 동영상에서 한번 할까? 그 뭐라고 하죠? 그 박찬호 씨 같은 투머치 토커? 투머치 토커인가 봐. 시간 조절을 못하네요. 이걸 보여주고 싶은데 디버깅 하는 거를 그러면 디버깅 하는 거는요 제가 다음 동영상 짧게 한 10분 정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함수가 어떻게 여러분들 실제로 그 따라가는지 그 보시면 여러분들 함수를 이해하는데 조금 명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거를 다음 동영상에서 다음 동영상은 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던 말던 네, 보너스입니다. 너무 길어졌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 상태에서 아까 요 함수에서 다른 함수 호출하는 거 기억나시죠?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 어떨까요? 이게 무슨 짓이지? 자, 좀 빨리 넘어갑니다. 자, 변수 선언했죠? 헬로 월드 출력했죠? 자, 요 줄에서 어떻게 됐죠? 프린트 ln을 호출하죠. 실제로 콜 합니다. 호출합니다. 그래서 호출하면서 파라미터를 몇 개 넘겼죠? 2개 넘겼습니다. 첫 번째 파라미터는 1 그래서 AAA는 2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777 그래서 BBB는 777로 초기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A를 출력했더니 1 출력됐고요. BBB를 출력했더니 777을 출력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짓을 제가 벌였냐면 이걸 벌였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반드시 동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종료를 해야 돼요. 굉장히 이상한 게 발생할 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결과를 보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왠지 났네요. 다 똑같이 났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너무 무서운 말이 났죠. 뭐야? w 커널 베이스 pdb에 어쩌고 저쩌고에 뭐에 소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를 기억하십니다. 스택 오버플로우. 자, 요거 기억 메모장 있으면 적어 놓으셔도 돼요. 스택 오버플로우. 자, 전혀 똑같이 종료해야 돼요. 이를 닫아주고 내려서 종료가 안 됐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뭐 소스 코드 가서 막 작성한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상태 반드시 요거 있죠? 눌러서 이렇게 요게 나올 정도로. 자, 없어졌죠? 요게 종료입니다. 요건 뭐냐면, 자, 프린트 ln을 호출했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값이 1777 들어와 있죠. 출력. 여기서 어떻게 됐나요? 프린트 ln을 호출하래. 또 자기를 또 호출하래. 이게 되나요? 네. 이게 저는 사실은 처음 이제 강의를 이제 1학년, 그러니까 대학원생들 강의를 하다가 1학년생들 강의를 할 때 이거 설명을 되게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어떻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호출을 또 자기를 또 호출해?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어떻게 생각한다면 컴퓨터 구조, 자꾸만 제가 컴퓨터 구조를 말씀드리는데 컴퓨터 구조를 좀 알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이게 프린트 ln을 호출할 여기서 이제 요거 잊으시고 프린트 ln을 호출할 때요.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그러니까 요거는 실제적으로 컴퓨터 구조와는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가장 편하게 가장 쉽게 설명되면 프린트 ln을 호출할 때 자, 여기 호출 만났죠? 요 커서가 요로 가는 게 아니고 간다면서요. 자, 거짓말입니다. 가는 게 아니고요.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지? 잠깐만. 제가 동영상 촬영을 잠깐 멈추고 잠시 고민했어요. 리얼한 그 컴퓨터 구조를 설명할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짓말로 설명을 할까? 근데 거짓말로 하게 됐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제대로 된 컴퓨터 구조를 좀 설명드릴게요. 뭐 동영상 똑같은데 이미 좀 똑같아진 것 같은데요. 좀 1시간 22분인데 제가 보통 40분 단위로 끊는데 투머치 토커네. 투머치 토커. 자, 프린트 nl을 실행할 때 그냥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얘를 복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복사. 어떻게 복사? 이만큼을 복사해요. 그래서 어디다 놓고 여기다가 딱 복사를 해오는 거에다가 해놓고 실행을 해. 그죠? 그런데 만약에 함수를 호출할 때 복사한다며. 전화가 또 왔었습니다. 계절했기 때문에. 네.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요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사실은 이거는 아니지만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와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는 조금 될 거예요. 편할 거예요. 복사해서 쓴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은 프린트에는 여기서 함수를 호출하죠. 그때 어떻게 한다? 커서 가는 원래는 맞는데 그냥 복사해 온다. 이만큼을 복사해 온다 라고 볼게요. 복사해서 쓴다. 그러면서 값을 1과 77을 넘겨줬어요. 근데 여기서 또 얘를 또 호출해. 그러면 이만큼을 또 복사해 오는 거예요. 또 복사해 오고 또 여기서 또 호출을 해. 또 복사해 오고 또 호출해. 그러면 이거를 계속 자기가 자기를 계속 복사해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값의 변화가 막 그 데이터가 엄청 많겠죠. 복사하는 게. 그래서 이렇게 약간 에라 떴던 거는 뭐냐면 더 이상 함수 호출이 너무 길어. 아까 제가 기억나시나요? 뎁스라고.
여기서 한번 호출했을 때 1뎁스, 그죠? 그래서 또 프린트n을 또 호출을 해. 변수가 AAA라도 여기는 AA와 또 호출을 해서 하는 AN은 또 달라요. 이거에 대한 명확한 거는 제가 다음 동영상,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그 동영상에서 한번 제가 심플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내가 나를 다시 호출하는 거를 재귀 호출이라고 합니다. 그때 호출을 당할 때마다 변수는 새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프린트 ln을 호출했죠. 왔습니다. 그러면 이 변수가, 이 함수가 실행될 때 변수가 선언이 되었죠. 변수 초기값은 어디서 해준다? 호출하는 애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쭉 와서 다시 프린트 ln을 호출을 하네요. 그죠? 호출하죠? 다시 호출합니다. 그럼 이 상태는, 요 프린트 ln 상태는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여기서 멈춰 hold 멈춰져 있어요. 그리고 다시 얘를 호출해요. 그러면 지금 어디서 멈춰 있지? 프린트 ln 여기 호출해서, 호출하는과 동시에 여기서 멈춰 있는 겁니다. 멈춰 hold. 언제까지 멈추지? 요 프린트 ln 함수가 끝날 때까지, 리턴을 만날 때까지 멈춰 있는 겁니다. 이게 리턴을 만나면 끝났죠. 끝나면 어디로 온다? 여기로 와서 값을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함수를 호출했어요. 그래서 hold 됐어요. 프린트 ln 왔어. 실행하는데 다른 함수를 또 호출했네. 또 멈춰야 되겠죠. 여기서 나 스스로 hold, 그리고 프린트 ln. 이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냐면, 똑같은 프린트 ln이지만 그냥 다른 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군데에서 하면 또 너무 여러분들이 복잡해. 너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너무 힘들어. 그냥 다른 애야, 다른 애. 그래서 호출, 또 호출해야. 그러면 여기서 홀드된, 하나는 홀드되는 거예요. 다른 애가 또 호출되는데 프린트 ln이 또 호출되면서 변수가 또 선언이 돼요. 또 선언되면서, 너무 어렵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A 또 선언되면서 또 실행돼. 그러면 또 뭐 두 번째가 또 홀드. 어렵죠? 그러면 이렇게 하죠. 쉽게, 재기 호출은 가급적 쓰지 말자. 재기 호출을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하다. 하지만 잘못 쓰면 이렇게 스택 오버플로우나 무한 루프에 빠지기 쉽다. 재기 호출은 내가 나를 호출하는 것이다. 그 재귀라는 게요, 그 내가 나를 호출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재기 호출은 내가 나를 또 호출하는 거다. 실제 또 호출하는 것 같지만,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뭐 있죠, 그거, 그 연예인 그거 있잖아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거랑 비슷한데, 내가 나를 호출하지만 내가 아니다. 이게 뭐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죠. 재기 호출은 내가 나를 호출하는 거다. 내가 나를 호출하는 거다. 재기 호출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재기 호출은 잘못 쓰면 무한 루프로 빠지거나 스택 오버플로우 에러가 나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시스템 폴트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재기 호출을 잘 쓰면 굉장히 유용하다. 굉장히 유용하다. 아셨죠? 자,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보너스 문제 드릴게요. 보너스 점수는 원래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하지 말까? 하지 말죠. 네, 보너스 점수 없습니다. 이번 주 보너스 점수는 안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시간 오버됐네요. 1시간 반. 재교출이나 뭐 그 설명도 다음 주에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네, 1시간 반. 네, 이번 주 수업은 요 동영상 하나를 빙자한 2개 분량이네요. 네, 이번 주 수업,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짧잖아요. 그래도 좀 짧죠? 네, 과제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 과제 제출 기간 잘 맞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재기 호출, 함수로 호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니다, 지금 찍어 놓을게요. 찍어놓고 올릴 건데 동영상 안 올려드릴게요. 올리지 않고 다음 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려드리면 또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한 50% 되거든요. 그분들은 또 보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찍어 놓되 다음 주 올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제 제출 잊지 마시고 다음 주 과제 제출 기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동영상 하나입니다. 보너스 점수 없습니다.